영국이 낳은 세계 최고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가 우리에게 선물한 위대한 작품들을 만나는 여정. 셰익스피어 비극의 시작인 맥베스의 무대 코더성, 그리고 햄릿의 무대인 크롬보르성. 영원한 사랑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로나, 그리고 베니스 상인의 도시인 베네치아까지. 셰익스피어, 그가 남긴 불후의 명작이 있는 곳으로 지금 떠납니다. 2016년 4월 23일은 40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적인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서거일입니다. 영문학의 꽃, 천재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삶과 작품을 만나는 문화기행. 그 첫 여정은 셰익스피어를 탄생시킨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유산인 글로브 극장과 켄트웰 홀로 향합니다. 템즈강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런던은 영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이 나라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의 산실이자 대영 제국의 중심지였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든 왕과 여왕, 정치가와 예술가 등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살아 숨쉬는 이곳. 런던은 그야말로 시간을 초월한 도시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엔 셰익스피어의 숨결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템즈강 남쪽 강변에 자리한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일명 글로브 극장입니다. 이 원형 건물은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의 글로브 극장을 재현해 놓은 곳이죠. 옛 방식 그대로 쇠못 대신 참나무 못만 사용해 지었는데 특히 초가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당시에는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광 아래에서 공연을 즐기도록 지붕이 뚫려 있습니다. 햄릿, 맥베스 등 셰익스피어의 대작이 초연된 그야말로 엘리자베스 시대에 가장 크고 인기 있었던 극장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글로브 시어터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셰익스피어가 배우로 그리고 극작가로 심지어 극장주로 활동했던 그런 곳입니다. 16세기, 17세기에 이런 극장을 지어놓고 여기서 수천 명, 수만 명의 귀족들과 평민들이 연극을 즐겼다는 거, 지금으로서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잉글랜드의 저력이었던 거죠.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었던 이 극장은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셰익스피어가 살았던 그 시대를 바라보는 또 다른 열쇠가 되죠. 이곳 글로브 극장은 튜더 왕조 시대 때 매일같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올려지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위에 올라와서 보면 이 극장의 특이한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앉아서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은 바로 귀족들과 부르주아지들이 연극을 관람하던 곳이고요. 마당은 사실은 평민들이
이 입석으로 그러니까 싼 가격을 주고 연극을 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극장은 이중 구도로 되어 있는 겁니다. 평민과 귀족이 같은 공간에서 셰익스피어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같이 관람을 했던 거죠. 그거는 그만큼 그 당시에 영국 사회가 오픈돼 있었고 계급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격차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무대에 올랐을 그 환상적인 공연을 상상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Nick, never lay thy hand upon thy sword. I fear thee not. I say, thou hast belied my innocent child. Being blood, 1997년 다시 복원의 문을 연 이 극장에선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셰익스피어 작품은 물론이고 현대 작가들의 다양한 연극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전히 무대 위에 살아있는 셰익스피어를 느낍니다. 위대한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의 탄생은 영국의 문화적 번영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켄트웰 홀은 대영 제국의 초석을 닦고 영국의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튜더 왕조 시대의 삶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16세기의 부유한 양모상인이 건설한 저택이죠. 바로 중세 이후 출현한 젠틀이라는 중상층 계급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 이 집이 정말 특별한 집이거든요. 이 튜더 왕조 초창기인 1500년대 초반에 30년에 걸쳐서 지어진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마치 그 당시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이 튜더 왕조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런던의 상인계층 그리고 신흥 귀족들이 부를 축적해가는 과정에서 이런 대저택들을 지방 곳곳에 짓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이제 런던에서 2시간 넘게 차로 달려와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멋진 저택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의 축적과 신흥계급의 등장이 결국 셰익스피어의 황금 시대를 가지고 오는 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곡선이나 아치보다 직선을 많이 사용한 이 시기의 건축물은 고딕 양식의 중후함에 이탈리아 르네상스 건축의 화려한 장식성을 더했습니다. 이 켄트웰 홀이라는 곳이 전형적인 튜더 왕조 때의 집이거든요. 근데 정말 아직도 그 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네요. 이 방에 딱 들어와 보니까 한쪽 벽면에는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엘리자베스 1세 그리고 그 당시를 주름잡았던 군주들의 초상화가 쫙 걸려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면에는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빛냈던 위대한 정치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 자체가 그 시대가 만든 위대한 유산이죠. 셰익스피어라는 천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위대한 군주가 있고 그 군주를 떠받치는 위대한 정치가들이 있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멋진 사회 속에서 천재가 탄생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본인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에 다 모아놓은 걸 보면.
이들 덕분에 지금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진 게 아닐까요? 이 집에 메인 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메인 홀에 들어가면 셰익스피어 시대 때 그 셰익스피어 연극에 자주 등장했던 한 캐릭터가 지금 이제 저를 위해서 그 당시의 퍼포먼스를 재현해 주신다고 해서 보러 가고 있습니다. 이 방 안에 어떤 인물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정말 멋진데요. Welcome to Kentwell Hall, Mr. Song. Thank you. My name is Will Kemp. I am Shakespeare's clown, and the year is 1600. I am on my way, dancing from London to Norwich, 100 miles. I am passing Kentwell Hall, and I have stopped at Kentwell Hall for some refreshment. And now, for you, Mr. Song, a song. 광대는 리어 왕을 비롯해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단골로 등장하는데요. 약방의 감초처럼 때론 촌철살인의 대사로 극의 재미를 더하는 캐릭터입니다. Thank you so much, sir. That tune is called Kemp's G. Very good player. Mr. Very good Song. player. Yes, Yes. nice to meet you, Mr. Song. Right, now we go this way, yes? Yes. Yes, right. I am going to teach Mr. Song a dance. 아니 그 당시 춤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러는데 Follow me. 저 진짜 춤 못 추는데. Yeah, follow me. Okay, 1, 2, 3, hop. Left, right, left. 이 춤은 남성들만이 추는 군무입니다. Left, right, left, hop. Right, left, hop. 저는 이게 Left, right, left, hop. Right, left. 16세기 영국에서 유행했는데 셰익스피어 극단의 배우 윌리엄 캠프가 이 춤을 추면서 런던에서 노리치까지 이동했답니다. Right, hop. You did very well. 엉켰어요. Only another 99 miles and a half. 99마일 더 가야 된다는데 이러다 서울까지 가겠네. 어이구. 이렇게 큰 집 구석 뒤에 이렇게 부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튜더 왕조 시대 때 그 뭐랄까요, 빵 굽는 거를 재현하는 부엌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벌써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Hello. 안에서는 밀가루 반죽이 한창입니다. Is this the Tudor style? Tudor style, yes. Original Tudor. It's to a Tudor recipe. Really? So we've got the flour over here, Yeah. quite a rough, coarse wholemeal. 통밀가루로 만든 갈색빵은 튜더 왕조 시대 일반 가정집에서 먹었던 스타일이랍니다. Right. My dress, my kirtle, is from the year 1588. It is all in one, has a bodice and a skirt. It's made of wool. And it's dyed from madder. The colour is madder. And it is cool in the summer and warm in the winter. 남자 허리춤의 동물털도 특이합니다. That if you wear a fox's tail about your body, then the fleas, because we all have fleas about our bodies, then the fleas are attracted to the animal and not upon me. To take the creases, if there are creases there, then when the bread is baking, then it would crack and it would split. 마치 예술가가 조각품을 만들듯 정성스레 반죽을 빚습니다. 예쁘게 완성된 반죽은 20-30분 동안 발효시키는데요. 그 사이 화덕을 달구던 불씨를 꺼내고 남은 열기로 빵을 굽는답니다. So we're now going to put the bread in the oven.
그리곤 발효돼 부풀어진 반죽을 화덕에 넣습니다. 과연 어떤 빵이 나올까요? 무엇보다도 빵 맛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빵이 나올지. 자, 드디어 빵을 꺼냅니다. 빵을 두드려 빈 소리가 나면 완성된 것인데요. 야, 이 투드 왕조 시대의 빵이 다 구워졌네요. 건강에 좋은 이게 약간 흑빵 같은 느낌인데요. 그야말로 갓 나온 뜨끈뜨끈한 빵을 자르니 보는 것만으로도 군침이 절로 돕니다. 오, 따끈따끈해요. 당연한 거겠지만. 역시 빵은 바로 만든 것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맛있는데요? 아, 굉장히 건강한 느낌? 처음 담백했던 빵은 씹을수록 고소함이 더해집니다. 또 심지어 달콤해요. 오랜 전통을 소중히 여기며 지키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시간을 뛰어넘어 셰익스피어의 시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